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고등영어 강사 김대민입니다. 자, 우리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간략하게 찍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한번 다뤄봤어요. 실전 모의고사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선배들,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내신 시험보다는 모의고사 시험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사전 준비 없이 내 힘으로 문장을 읽고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강박감 같은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어려우니까 계속 나중에 해야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자,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모의고사는 나의 정확한 위치와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시험입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성적표를 보면은 내가 전국적인 단위에서 봤을 때 내가 상위 몇 퍼센트인지 내가 몇 등급인지가 이렇게 다 기록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입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함에 있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나랑 동갑인 학생들과 경쟁을 하면서 입시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텐데, 그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아무리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미루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부딪히고 이겨내야 할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라고 제가 소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실전과 같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공부한다, 내가 뭔가 실전적인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본다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독서실에서 혼자 스타워치 켜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학교에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푸는 상황과 독서실에서 내가 편하게 스탑워치를 돌려놓고 푸는 상황은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시험들이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편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가가 결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너무 당연하게도 학원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해서 학교와 같은 환경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통제되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감독관이 돌아다니면서, 물론 감독관은 제가 감독관을 할 거예요. 감독관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그리고 OMR 카드까지도 정해진 시간 안에 딱 작성을 해야 되는 그 통제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적된 경험이 여유를 만들고 여유가 결과적으로는 고득점을 만들어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모의고사의 방법론이라고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모의고사를 푼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읽고 풀면 되는 거 아닌가? 듣기는 듣고 그냥 풀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의고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방법이 있어요. 문제를 푸는 방법. 듣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몇 번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푼다.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이러이러하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풀이 방법론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갈 우리 예비고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를 실제로 풀어보는 경험도 제공을 하고, 해당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도 많이 전달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내년 3월 달에 실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보게 될 때 학생들이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모의고사 이후의 학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학생들이 혼자서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하면 시간 재고 모의고사를 풀고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몇 점이 나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 몇 등급이 나왔네 라고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지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지를 안 쳐다봐요. 자,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풀기만 하는 모의고사는 저는 그 의미가 상당히 많이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적절한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맞았더라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조금의 의구심이 들었다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틀린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왜 그렇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풀어본 모의고사 지문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단어는 공부를 하고, 내가 적절하게 학습해야 할 어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고, 그 후속적인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9월달 모의고사를 가지고 후속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이렇게 작게 이미지를 띄워봤어요. 사실 이미지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어법 문제예요. 제가 고등 강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서 혹은 뭐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내신 시험으로 어법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어법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법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True False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문제인데, 자, 이런 식으로도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실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입장에서 내신 시험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고 후속적인 작업에서 하는 공부들이 내신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자료를 많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믿을 수 있는 강사 김태민입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제 입으로 믿을 수 있는 강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일 수는 있어요.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강사 김태민입니다 라고 적어놓은 건 그만큼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강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어주셔도 괜찮은 강사가 되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13일 토요일 1차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블로그에 관련된 안내 글 올렸고 아마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에게도 아마 관련된 링크가 다 전송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개요를 작성을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믿을 수 있는 강사가 되고자 노력하는 김태민이 되겠습니다. 뭐 짧은 영상이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